안녕하세요. 볼리볼입니다. 4월 3일 NBA 경기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샬럿과 토론토입니다. 전체 27위, 동부 14위의 샬럿, 전체 17위, 동부 9위의 토론토입니다. 테오 멜든, 그리고 쉬비 미하엘룩, 그리고 켈리 오브레 주니어, PJ 워싱턴, 닉 리차즈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샬럿이고요. 프레드 밴블릿, 오지 아누노비, 스카리 반즈, 파스칼 시아캄, 야코 퍼들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토론토입니다. 샬럿은 켈리 오브레 주니어 GTD 그리고 데니 스미스 주니어 PJ 워싱턴 그리고 고든 헤이워드 등 일단 GTD 등 아웃입니다. 토론토는 뭐 윌 바튼 그리고 벤튼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GTD와 걸려 있습니다. 주전 네 모든 라인업 맞대결 토론토 우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론토는 동부 9위면 현재 8위까지는 플레이오프고 9위, 10위 뭐 플레인 토너먼트 이렇거든요. 근데 뭐 7위, 8위도 전부 다 이제 뭐 플레인 토너먼트랑 엮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동부 지금 이제 토론토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토론토는 내일 경기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고 샬럿은 사실은 이제 동부 13위면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것저것 이제 선수들 이제 뭐 경험 쌓게 해 주고 하는 형태로 경기를 진행할 거라 뭐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양 팀 내일 두 팀의 좀 이제 그 경기를 임하는 태도가 좀 다를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샬럿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08, 디펜시브 레이팅은 114,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6이고요. 페이스 101. 홈에서는 103, 115로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12입니다. 페이스 97. 5경기 승패는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뭐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32,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22로 공격보다는 수비가 더 좋은 팀이고요. 3점슛 필드골은 최하위, 그리고 3월 평균 득점 지금 4월인데 4월은 어차피 얼마 안 돼서 제가 3월 평균 득점으로 일단 진행을 해 놨고 뭐 내일 분석부터는 이제 3월이랑 4월 합쳐서 좀 평균을 낼 것 같습니다. 아무튼 3월 평득 이제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8점입니다.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이죠. 토론토 다섯 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6, 디펜시브 레이팅은 109, 넷 레이팅은 플러스 7이고요. 그리고 원정에서는 마이너스 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필라델피아한테 한번 시원하게 졌죠. 5경기 승패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중위권 성적이고요. 3점슛 필드골은 좀 하위권, 그리고 3월 평균 득점, 평균 실점,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4점입니다. 샬럿 홈 성적은 13승 25패, 토론토 원정 성적은 12승 25패.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토론토가 2승 0패를 우세하고요. 저는 일단은 토론토가 그 스카리 반지라고 하는 주전 3번이 계속 이제 부상 없이 꾸준하게 출전을 한다는 점,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이제 복귀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가 일반 승리는 무조건 할 것 같고요. 샬럿 쪽으로 플러스 12.5의 핸디가 있는데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뭐 우브레 주니어만 나와주지 않으면 토론토가 마행을 해줄 것 같은데 우브레의 출전 여부가 좀 애매하고 그리고 토론토의 게리 트렌트 주니어 선수의 그 출전 여부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토론토 마행을 보기는 하겠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버는 226.5고요. 오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차라리 저는 언어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유타 재즈입니다. 전체 9위 동부 6위의 브루클린, 전체 22위 서부 12위의 유타입니다. 스펜서 디니디, 미칼 브리지스, 카메론 존슨, 도리안 피니 스미스, 닉 클렉스턴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브루클린이고요. 헤일런 홀튼 터커, 오차이 약바지, 라우리 마카넨, 켈리 올리니, 그리고 워커 캐슬러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유타입니다. 브루클린의 결장자를 얻고요. 유타는 마카넨, GTD, 클락슨, 게이, 섹스턴 선수 아웃입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브루클린 우세, 2번 맞대결도 브루클린 우세, 3번 맞대결은 유타의 우세, 4번 맞대결은 반반 또는 유타의 약 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맞대결은 반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브루클린은 이제 플레이오프 또는 플레인 토너먼트 현재는 이제 동부 6이긴 하지만 미끄러질 수도 있는 위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브루클린은 사실은 내일은 가능하면 최대한 잡아줘야 되는 경기고 유타는 서부 12위인데 여기는 이제 플레이오프 그냥 물 건너갔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전 선수들의 이제 부상 또는 체력 안배를 해주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브루클린은 내일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 유타는
그냥 이제 선수들 출전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게 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카넨 선수의 GTD가 굉장히 거슬리네요. 마카넨만 나와 주지 않으면 브루클린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나 마카넨 나오면 변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브루클린 5 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24, 디펜시브 레이팅은 116으로 net 레이팅이 +8이고요. 페이스 95. 홈에서는 net 레이팅이 +9입니다. 좀 더 좋아지죠. 5 경기 승패 3승 2패, 현재 2연승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12, 디펜시브 16위. 네, 3점 슛이랑 필드골 전부 전체 4위 기록 굉장히 좋고요. 3월 평균 득점, 평균 실점,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2점입니다. 네. 유타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1, 디펜시브 레이팅 119로 net 레이팅 마이너스 8. 원정에서는 114, 115로 net 레이팅 마이너스 1입니다. 이제 유타는 굳이 홈 원정 가릴 거 없습니다. 어차피 시즌 막바지고 이제 주요 선수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성적이 좀 네, 엉망이지 않나. 5경기 승패 1승 4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은 7위, 디펜시브 레이팅은 25위로 수비보다는 공격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팀이고요. 네. 그리고 3월 득실점 마진 성적은 마이너스 5점입니다. 브루클린 홈 성적은 21승 16패, 유타 원정 성적은 14승 25패.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브루클린이 1승 0패를 우세하고요. 저는 일반 승패는 브루클린 승,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 쪽으로 마이너스 8.5의 핸디가 있는데 저는 브루클린 마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기준은 230.5인데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루클린이 디펜시브 레이팅이 좋은 팀이랑 경기했을 때에는 점수가 좀 안 나오지만 직전 경기 때 애틀란타랑 경기하는 거 보니까 수비가 약한 팀이랑 경기하는 거 보니까 득점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유타는 마카넨이 저는 못 나올 가능성이 사실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브루클린 마헨이나 오버 쪽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마카넨이 만약에 못 나오면 브루클린 마헨을 추천드리겠지만 뭐 혹시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언어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 이제 이 경기는 네, 추천드리는 경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마카넨의 출전 여부가 너무 클 것 같아 가지고요. 세 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입니다. 전체 16위, 서부 9위의 미네소타, 전체 26위, 서부 13위의 포틀랜드입니다. 마이크 컨리, 앤서니 에드워즈, 제이든 맥다니엘스, 카일 앤서니 타운스, 루디 고베어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미네소타고요. 카일라 메이스, 그리고 쉐이든 샵, 마티스 타이벌, 트렌드론 와퍼드, 드류 유벤커스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포틀랜드입니다. 미네소타는 앤서니 에드워즈, 그리고 카일 앤서니 타운스, 주전 2번, 4번 선수 GTD, 그리고 제일런 노엘 GTD, 그리고 오스틴 리버스 GTD, 그리고 뭐 나즈리드 선수가 아웃인데 나즈리드가 그 벤치에서 나오는 4번 선수거든요. 3점도 잘 던지고 스텝도 좋고 뭐 리바운드 참여 좋고 굉장히 좋은 빅맨인데 왼목 손목 골절로 6주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레이커스한테 좀 졌죠. 아마 레이커스 전에 이 선수가 있었으면은 레이커스가 이기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포틀랜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주전들 싹 다 빼고 네, 이제 새롭게 좀 이제 선수들 경험 쌓고 있는 라인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모든 라인업에서 네, 미네소타가 우세한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에드워즈와 타운스가 GTD가 걸려 있는데요. 아마 나올 겁니다. 네, 미네소타는 현재 서부 9위고 플레인 토너먼트 이제 그 위치인데 지금 뭐 8위랑 7위랑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경기 이기면 뭐 7위까지도 올라가고 한 경기 지면 진짜 뭐 10위권 바깥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 이상이 없지 않는 이상 카렌 서니 타운스, 앤서니 에드워즈는 전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미네소타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0, 디펜시브 레이팅 112, 넷 레이팅 마이너스 2. 홈에서는 114, 118로 넷 레이팅 마이너스 4입니다. 페이스는 100, 103 빠른 편이고요. 5경기 승패 3승 2패, 현재 2연패 중에 있습니다. 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23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11위로 공격보다는 수비가 더 좋은 팀이고요. 3월 평균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2점입니다. 한 4연승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네, 조금 살짝 이제 연패 중에 있고요. 포트랜드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98, 디펜시브 레이팅 123,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25입니다. 페이스 100. 그러니까 이제 주전들이 전부 다 빠지고 이제 벤치 또는 가비지 이런 선수들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득점, 뭐 경기력, 뭐 수비, 뭐 전부 다 되는 게 없죠.
지금은 이제 쉐이든 샤프, 트렌든 와퍼드 정도의 선수들을 이제 점검해 보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두 선수가 좀 주요 선수들, 타이블까지도 어느 정도 주요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뭐 컨디션 그리고 뭐 능력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시험하는 단계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5경기 승패 0승 5패 현재 5연패 중에 있고요.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은 14위지만 그 정도의 공격력을 지금은 내기 어렵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최하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월 평균 실점 그리고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13점입니다. 미네소타 홈 성적은 21승 18패, 포틀랜드 원정 성적은 15승 22패.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포틀랜드가 2승 1패로 우세하고요. 저는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틀랜드는 현재 쉐이든 샤프 주전 2번 그리고 트렌드 와퍼도 주전 4번, 3번, 그 2번, 3번, 4번 선수들 현재 뭐 이런 라인업 돌려보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보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포틀랜드는 현재 센터 라인업이 굉장히 이제 그 키가 작아요.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죠. 근데 미네소타는 3번부터도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포틀랜드는 내일 그냥 아마 외곽슛만 던지다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네소타의 일반승, 미네소타가 마이너스 15.5의 핸디가 잡혀 있지만 미네소타의 마헨, 언어버 기준은 227.5인데요. 저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를 본 이유는 포틀랜드가 점수를 또 100점 이상 넣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언더를 했고 저는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미네소타 마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입니다. 전체 22위, 동부 10위에 시카고, 전체 5위, 서부 2위에 멤피스입니다. 패트릭 베벌리, 그리고 알렉스 카루소, 잭 라빈, 더마드로자, 니콜라 부세비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시카고고요. 자모란트, 데스먼드 베인, 딜런 브룩스, 자렌 잭슨 주니어, 자비어 틸만 선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멤피스입니다. 시카고는 알렉스 카루소 그리고 자본테 그린 선수 GTD인데 프로바블이긴 합니다. 출전 가능한 이제 가능성이 높은 GTD. 멤피스는 콘차르 그리고 빈스 윌리엄스 GTD, 아담스와 자이어 윌리엄스는 아웃입니다. 콘차르 선수가 요새 잘했는데 네, 지금 계속 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게 좀 아쉬웠고요. 주전 1번 맞대결은 멤피스의 우세, 2번 맞대결도 멤피스 우세, 3번 맞대결 시카고 우세, 4번 맞대결은 멤피스 우세로 보고 있습니다. 5번 맞대결은 시카고의 우세. 양 팀 다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조금 더 내일 경기가 간절한 팀은 시카고입니다. 멤피스는 어차피 현재 이제 그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었고 대신 이제 멤피스가 내일 경기를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혹시나 멤피스가 내일 이기고 내일 덴버가 골든 스테이트한테 만약에 잡히면 그 1위랑 2위 경기 승차가 몇 경기 안 나거든요. 그래서 멤피스도 내일 경기를 뭐 썩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시카고 불스는 현재 동부 10위죠. 그 플레이인 토너먼트 끝자락에 있는데 최대한 있는 경기들을 전부 다 이겨서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가거나 아니면 뭐 혹시 뭐 모두 연승을 해서 8위까지 올라가거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시카고가 좀 더 간절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시카고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20, 디펜시브 레이팅 112, net 레이팅은 플러스 8이고요. 페이스는 96. 홈에서는 111, 123으로 net 레이팅이 마이너스 8입니다. 좋지 못하죠. 네. 마이너스 12네요. 죄송합니다. 5경기 승패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24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6위. 네, 네,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요. 3월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2점입니다. 멤피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20, 디펜시브 레이팅 110, 넷 레이팅은 플러스 10이고요. 페이스 104. 원정에서는 121, 116으로 넷 레이팅 플러스 5입니다. 최근 멤피스 공격력이 엄청나죠. 사실은 수비력이 좋은 팀이거든요. 근데 최근 공격력이 진짜 엄청납니다. 네, 페이스 101. 5경기 승패 4승 1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11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2위. 오펜시브 레이팅까지도 좋아졌지만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네, 3월 평균 득점, 평균 실점, 네, 그리고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5점입니다. 공격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자모란트 선수가 복귀 이후에 솔직히 자모란트가 그 플레이메이킹, 디시전 메이킹이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냥 리머테, 그냥 스코어러형 가드인데
그래도 어찌됐지 팀에 도움이 좀 되고 있고 120 점씩이나 거의 120 점에 가까운 평균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멤피스. 네, 시카고 홈 성적은 20승 18패, 멤피스 원정 성적은 15승 22패.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멤피스가 1승 0패로 우세하고요. 저는 멤피스가 승리할 거지만 멤피스가 승리할 거라고 보지만 시카고 불스의 프랜을 2.5 프랜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막 1, 2점 차, 한 1점 차 이렇게 굉장히 좀 접전 게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어버 기준은 225.5고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팀 다 수비력이 사실은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벌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렇게 봤고 저는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서 풀마인 예측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언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다 수비력이 사실은 굉장히 좋고 최근에 뭐 공격력이 좋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비가 좋은 팀들 간의 대결이고 해서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도 저는 추천드리는 경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는 애틀란타 호크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입니다. 댈러스는 백투백 경기입니다. 전체 17위 동부 8위의 애틀란타, 전체 21위 서부 11위의 댈러스입니다. 트레이 영, 디존테 머레이, 사딕 베이, 존 컬린스, 클린트 카펠라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애틀란타고요. 루카 돈치치, 카이리 어빙, 팀 하더웨이 주니어, 레지 블락, 그리고 드와이트 파웰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댈러스입니다. 애틀란타는 뭐 디안드레 헌터 선수 주전 3번 선수 아웃이고요. 댈러스는 닐레키나 선수만 아웃입니다. 근데 뭐 헌터 선수가 안 나와도 사딕 베이가 충분히 백업 가능하기 때문에 네, 크게 전력의 누수는 없다고 보고 댈러스도 닐레키나 선수만 아웃이면 딱히 전력의 누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댈러스는 내일 백투백이고 사실은 서부 11위 내일 경기도 좀 쉽지 않을 거거든요. 부상 선수들도 원래 돈치치, 어빙,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현재 부상에서 완벽한 상태가 아닌데도 경기를 출전하고 있는 거라서 이 경기는 댈러스에 좀 추가 결장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주전 1번 맞대결, 2번 맞대결 전부 댈러스 우세. 네. 3번 맞대결은 저는 애틀란타 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맞대결도 애틀란타 우세, 5번 맞대결도 저는 애틀란타 우세 보겠습니다. 애틀란타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22, 디펜시브 레이팅 123, 넷 레이팅 마이너스 1, 페이스는 100. 홈에서는 125, 122로 넷 레이팅이 플러스 3입니다. 5경기 승패는 2승 3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9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22위로 수비보다는 공격력이 더 좋은 팀이고요. 3월 평균 득점, 평균 실점은 121.2로 득실점 마진은 0점입니다. 뭐 득점도 잘하고 실점도 잘 먹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어시스트 턴오버 비중이 2대1로 굉장히 턴오버 비중이 좋고요. 댈러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6, 디펜시브 레이팅 118, 넷 레이팅 마이너스 2, 페이스 97. 원정에서는 118, 118로 넷 레이팅이 0입니다. 5경기 승패는 1승 4패, 현재 2연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마이애미랑 경기하는 거 봤는데 그 수비적인 전술이 딱히 있지 않더라고요. 네, 수비적인 전술은 없고 그냥 공격 일변도인데 돈치치 선수가 40점을 넣지 않았으면 그냥 졌을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카이리 어빙 선수가 이렇게 같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볼륨은 어느 정도 냈지만 돈치치가 잘하면 지고 아직까지도 돈치치가 못하면 돈치치가 잘하면 이기고 못하면 지는 아직까지도 좀 그런 원맨팀 경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6위, 디펜시브 레이팅 23위. 양 팀 다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팀들이죠. 네. 3월 평균 득점 115점, 평균 실점 116점으로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1점이고요. 애틀란타 홈 성적은 22승 16패, 댈러스 원정 성적은 15승 25패.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애틀란타가 1승 0패로 우세하고요. 저는 일반 승은 애틀란타 승, 그리고 애틀란타 호크스 쪽으로 마이너스 3.5의 핸디가 있는데 애틀란타 마헨. 언어버 기준은 242.5인데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틀란타가 승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틀란타 일반 승이나 애틀란타 마헨. 애틀란타가 뭐 지금 뭐 넷레이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실은 거의 막 1, 2점, 2, 3점으로 이기고 있어서 마헨보다는 일반 승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언어버를 언더를 본 건 그러니까 댈러스가 백투백 경기여서 언더를 봤습니다. 만약에 댈러스가 백투백 경기가 아니었으면 오버 봤을 텐데
백투백 경기, 특히 댈러스는 카이리 어빙이 트레이드 이후 백투백 경기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 봤습니다. 네, 언어버와 풀마인 중에는 풀마인이나 일반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워싱턴 위저즈입니다. 전체 8위, 동부 5위의 뉴욕, 전체 23위, 동부 11위의 워싱턴입니다. 제일런 브론슨, 퀸틴 그라임스, RJ 베럿, 오비 토핀, 미첼 로빈슨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뉴욕이고요. 몬테모리스, 딜런 라이트, 코리 키스퍼트, 데니 아브디아, 다니엘 가퍼드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워싱턴입니다. 뉴욕은 데릭 로즈 선수 GTD, 그리고 제프리스, 그리고 주전 4번 줄리어스 랜들 아웃, 그리고 워싱턴 선수도 아웃입니다. 워싱턴은 주전 1번 몬테모리스 GTD, 그리고 주전 2번 빌, 3번 쿠즈마, 4번 포르징기스. 그러니까 워싱턴도 이제 시즌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주전 2, 3번, 2, 3, 4번 전부 다 빼서 워싱턴도 시즌이 끝났고 포틀랜드와 좀 비슷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틀랜드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주전 1번과 5번은 넣어놓고 있고 벤치에 있는 그래도 어느 선수들도 포틀랜드보다는 뎁스가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경기도 뉴욕이 뭐 다른 팀들처럼 무조건 꼭 이 경기를 이겨야 된다 이런 경기는 사실 아니긴 합니다. 네, 어차피 지금 4위로 올라가기에도 좀 빡빡하고 6위에 있는 브루클린이랑 승차가 그래도 뭐 한 3경기 정도 날 거라서 제 생각에는 뉴욕이 그냥 경기를 하겠지만 승리를 하면 좋고 부상 없이 아마 경기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 같고 워싱턴도 좀 동부 10일인데 모멘텀 자체가 애초에 지금 뭐 승리를 향해 달려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이제 시즌을 끝내는 느낌이라서 워싱턴도 그냥 막 엄청나게 네, 치열하게 경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부상 없이 경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이제 뭐 뉴욕한테 훨씬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주전 1번, 2번, 3번 맞대결 전부 뉴욕의 우세. 네, 4번 맞대결만 반반. 5번 맞대결은 뉴욕의 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뉴욕 다섯 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22, 디펜시브 레이팅 115, net 레이팅 플러스 7이고요. 홈에서는 123, 107로 net 레이팅 마이너스 16, 플러스 16입니다. 페이스는 97, 96. 다섯 경기 승패 3승 2패, 현재 3연승 중에 있고요. 랜들 선수가 아웃이지만 확실히 뭐 이번에 제가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브런슨 선수가 한참 한 5경기, 6경기 아웃됐을 때 사실 뉴욕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못했고 승패도 좋지 못했는데 현재 랜들은 빠져 있지만 브런슨이 있는 뉴욕이 승리는 사실 잘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로 봤을 때 저는 현재는 브런슨이 뉴욕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랜들이 없으니까 확실히 조금 더 달리는 농구 네, 조금 더 여러 선수들이 공을 만지면서 득점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로 저는 보여집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5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9위로 이게 어느 정도 원래 디펜시브 레이팅이 조금 더 높았거든요. 근데 순위가 점점 떨어집니다. 현재는 거의 뭐 수비를 많이 뭐 못해 보이는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공격력은 진짜 네, 진짜네요. 네. 3월 평균 득실점은 플러스 4점입니다. 워싱턴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8, 디펜시브 레이팅은 117로 net 레이팅은 플러스 1점. 원정에서는 104, 115로 net 레이팅 마이너스 11입니다. 페이스 98이나 99. 5경기 승패 2승 3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18위, 디펜시브 레이팅 21위. 3월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4점이고요. 뉴욕 홈 성적은 22승 17패, 워싱턴 원정 성적은 16승 23패.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뉴욕이 2승 1패를 우세하고요. 저는 내일 뉴욕이 일반 승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뉴욕 쪽으로 마이너스 9.5의 핸디가 잡혀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낮게 잡힌 것 같습니다. 저는 10점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뉴욕의 마헨 언어버 기준은 227.5인데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저는 뉴욕의 마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입니다. 전체 25위, 동부 13위에 올랜도, 전체 30위, 동부 15위에 디트로이트입니다. 마켈 펄츠, 게리 해리스, 프란츠 바거너, 파울로 벤케로, 웬델 카터 주니어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올랜도고요. 1년 에이스, 제이드 나이비, 아이지아 리버스, 마빈 베글리 3세, 제임스 와이즈먼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디트로이트입니다. 올랜도는 케본 해리스 선수 GTD,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보그다노비치, 벅스, 맥그루더, 스튜어트, 디알로 선수 등 아웃입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올랜도 우세, 2번 맞대결은 디트로이트 우세, 3번 맞대결은 올랜도 우세, 4번 맞대결은 올랜도 우세 또는 반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빈 베글리 요새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5번 맞대결도 반반 보겠습니다. 제임스 와이즈먼도 요새 잘하고요. 디트로이트는 뭐 지금 여러 선수들이 아웃되고 저 4, 5번 라인업 빅맨 라인업 선수들이 사실은 좀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내년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올랜도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이 113, 디펜시브 레이팅 107, 넷 레이팅은 플러스 6이고요. 페이스 101. 홈에서는 116, 108로 넷 레이팅이 플러스 8입니다. 페이스 100. 5경기 승패 4승 1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5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7위로 수비력이 좀 준수해졌습니다. 특히 인사이드 수비가 사실은 좀 좋아 보이고 뭐 여러 선수들이 그러니까 젊은 팀이라서 여러 선수들이 한 발씩 더 뛰면서 로테이션 수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해주고 잘하고 있습니다. 3월 평균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1점입니다. 디트로이트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1, 디펜시브 레이팅 121,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10이고요. 페이스 98. 원정에서는 109, 120으로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11입니다. 페이스 97. 5경기 승패 0승 5패, 현재 8연패 중에 있고요. 디트로이트. 웬만야마의 가장 가까운 팀이죠.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이 28위로 최하위. 네, 3점슛 필드골도 좋지 못한 성적이고요. 3월 평균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올랜도 홈 성적은 19승 19패, 디트로이트 원정 성적은 7승 31패. 네,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디트로이트가 2승 1패를 우세하고요. 저는 내일 올랜도가 승리한다고 보지만 올랜도 쪽으로 마이너스 8.5의 핸디가 잡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현재 디트로이트 라인업이 완전 최하위권 팀들 상대로 그렇게 네, 막 뒤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디트로이트 프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는 224.5인데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풀마인과 언오버 중에는 언오버 추천드리는 경기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전체 7위 서부 3위의 세크라멘토, 전체 28위 서부 14위의 샌안토니오입니다. 디에런 박스, 케빈 어터, 해리슨 반즈, 키건 머레이, 도마타스 사보니스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세크라멘토고요. 트레이 존스, 말라케 브레넘, 그리고 샴페니, 그리고 케이타 베이트 디오프, 잭 콜린스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샌안토니오입니다. 세크라멘토는 가비지 가드죠. 델라베도바 선수 아웃이고요. 샌안토니오는 디오프, 그리고 맥더맛, 그리고 랭포드, 켈든 존슨 GTD, 그리고 제레미 소엔, 데빈 바셀 같은 선수들은 일단 아웃입니다. 네, 주전 1, 2, 3, 4, 5번 전부 다 저는 네, 세크라멘토 우세로 보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26, 디펜시브 레이팅 111, 넷 레이팅은 플러스 15고요. 페이스 99. 홈에서는 126, 121로 넷 레이팅 플러스 5입니다. 5경기 승패 4승 1패 2연승 중에 있는 세크라멘토고요.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4위로 네, 엄청난 공격력의 팀입니다. 네, 수비는 없이 네, 공격만 하는 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가 27위 이랬었는데 2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샌안토니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97, 디펜시브 레이팅은 124로 넷 레이팅 마이너스 27이고요. 원정에서는 94, 125로 넷 레이팅 마이너스 31입니다. 샌안토니오는 현재 이제 여기도 이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네, 현재 득점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지 못하고요. 5경기 승패 0승 5패, 현재 6연패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골든스테이츠랑 경기할 때 전반까지는 좀 비벼 보였는데 갑자기 후반에 엄청나게 밀리더니 네, 거지는 한 30점 차로 지지 않았나요? 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29위, 32로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32로 경기력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네, 3월 평균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11점입니다. 세크라멘토 홈 성적은 23승 16패, 그리고 샌안토니오 원정 성적은 6승 32패.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세크라멘토가 3승 0패로 우세하고요. 저는 일반 승패에는 세크라멘토의 승, 그리고 세크라멘토 쪽으로 마이너스 14.5의 핸디가 있는데 이것도 세크라멘토의 마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기준은 243.5인데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크라멘토 마해는 샌안토니오가 현재
트레이 존스가 나오긴 하지만 잘하는 선수들이 나오지 못하고 뭐 켈든 존슨, 제레미 소엔, 데빈 바셀,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갖춰줘야지 샌안토니오는 어느 정도 경기력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세크라멘토가 훨씬 유리한 경기를 할 걸로 예상되고, 언더를 본 건 뭐 세크라멘토도 최근에 130점을 넘는 경기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 120점 정도의 경기들을 해주고 있고, 샌안토니오가 240점을 넘으려면 120점을 경기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라인업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해서 언더를 받고, 저는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세크라멘토 마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피닉스 선즈입니다. 전체 19위, 서부 10위의 오클라호마, 전체 9위, 서부 4위의 피닉스입니다.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 조시 기디, 루겐치 돌츠, 제일런 윌리엄스, 제일린 윌리엄스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OKC입니다. 그리고 크리스 폴, 데빈 부커, 조시 오코기, 케빈 듀란트, 디안드레 에이튼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피닉스입니다. 양 팀 다 결장자 없고요. 주전 1번 맞대결은 OKC 우세,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맞대결 전부 피닉스의 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한테 전부 다 중요한 경기입니다. 피닉스도 현재 4위를 지키려면, 4위까지를 이제 그 상위 팀들이 목표로 하는 건 4위까지가 이제 홈 어드밴테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4위를 좀 지키고 싶어 하는데, 현재 좀, 네. 오늘 클리퍼스가 지면서 그래도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피닉스도 가능한 한 이겨놓는 게 좋겠죠. OKC는 현재 플레인 토너먼트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실은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 두 팀 간의 대결도 굉장히 좀 피 튀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클라호마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이 115, 디펜시브 레이팅은 116으로 마이너스 1, 넷 레이팅 마이너스 1입니다. 홈에서는 117, 119로 넷 레이팅 마이너스 2. 얼마 전에 샬럿한테 진 게 너무 뼈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금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정상 몸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OKC는 그냥 뭐 플레이오프를 가도 셰이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면 그냥 차라리 시즌을 빨리 접는 게 낫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경기 승패 2승 3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17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0위. 네, 3월 평균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1점입니다. PX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8, 디펜시브 레이팅 110, 넷 레이팅은 플러스 8이고요. 원정에서는 124, 122로 넷 레이팅이 플러스 2입니다. 페이스 97. 5경기 승패 4승 1패, 현재 4연승 중에 있는 피닉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5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7위, 3점슛 성공률 37%, 전체 7위 기록이고요. 뭐 필드골 46%로 23위. 케빈 듀란트가 현재 복귀를 했는데 전반까지의 경기력은 좋은데 후반들이 항상 아쉽고, 그리고 케빈 듀란트를 막을 수 있는 수비수가 리그에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도 OKC도 케빈 듀란트를 막을 수 있는 저는 수비수가 루겐치 돌치나 제일런 윌리엄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피닉스가 내일도 만약에 최근에 경기하는 것처럼 후반에 좀 뭐 엉망의 운영을 하면 잡아먹힐 수도 있는 경기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평균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3점입니다. 오클라호마 홈 성적은 23승 16패, 피닉스 원정 성적은 16승 23패.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피닉스가 2승 1패로 우세하고요. 저는 승리는 피닉스가 승리할 걸로 보지만 오클라호마가 프레는 할 것 같습니다. 뭐 플러스 4.5가 있거든요. 네, 오클라호마가 프레는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언오버 기준은 234.5인데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풀마인과 언오버 중에는 오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LA 레이커스입니다. 전체 29위, 서부 15위의 휴스턴, 전체 15위, 서부 8위의 레이커스입니다. 케빈 퍼터 주니어, 제일런 그린, 케년 마틴 주니어,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알프니 생군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휴스턴이고요. 디안젤로 러셀, 그리고 오스틴 리버스, 르브론 제임스, 자레드 반더벨트, 앤서니 데이비스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레이커스입니다. 휴스턴은 제이션 테이트 선수 아웃, 그리고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GTD지만 아마 둘 다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모 밤바 아웃. 네, 주전 1번 맞대결은 레이커스 우세. 네, 주전 2번 맞대결은 반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번 맞대결은 레이커스 우세, 4번 맞대결도 레이커스 우세, 5번 맞대결도 레이커스 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휴스턴은 어차피 시즌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라인업을 이제 경험치 먹이기 위해서 이제 돌리는 라인업이고, 레이커스는 내일 경기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뉴올리언스가 승리를 하면서 서부 지금 6위부터 한 8위까지 9위까지는 별로 그 승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가 거의 뭐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뭐 단두대 매치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서 레이커스는 내일 아마 2를 갈고 할 겁니다, 경기를. 휴스턴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2, 디펜시브 레이팅 128,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16이고요. 페이스 98. 홈에서는 119, 116으로 넷 레이팅 플러스 3입니다. 5경기 승패 1승 4패, 연패승은 없고요. 휴스턴이 원정 가기 전에 홈에서 어느 정도 연승을 보여준 기록도 있어서 홈에서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하위, 그리고 3점슛, 필드골 전부 최하위 기록이고요. 3월 평균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7점입니다. 레이커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8, 디펜시브 레이팅 112, 넷 레이팅 플러스 6이고요. 원정에서는 119, 108로 넷 레이팅이 플러스 11입니다. 5경기 승패 4승 1패, 현재 2연승 중에 있고, 르브론 제임스가 복귀한 이후에 르브론 제임스가 이게 주전으로 복귀한 이후에 계속 120점 득점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최근 기세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2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2위로 네, 수비가 더 좋은 팀이고요. 3월 평균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4점입니다. 휴스턴 홈 성적은 13승 26패, 레이커스 원정 성적은 18승 20패.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1승 1패 반반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저는 일반 승패는 레이커스의 승,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 쪽으로 플러스 10.5의 핸디가 있는데 레이커스 마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기준은 232.5인데요. 저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커스가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휴스턴이 홈에서 좀 잘했고, 그리고 뭐 한 번은 아무튼 최근에 그래도 휴스턴이 한 번 잡은 기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득점은 어느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어서 네, 풀마인보다는 언어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째 경기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입니다. 전체 6위 동부 4위에 네, 클리브랜드, 전체 24위 동부 12위에 인디애나입니다. 다리우스 갈랜드, 도노번 미첼, 캐리스 러버트, 에반 모블리, 자레 달런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클리브랜드고요. 앤드류 네마드, 베네딕트 메서린, 에런 닐 스미스, 조던 워라, 아이제아 잭슨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인디애나입니다. 클리브랜드는 주전 5번 자레 델런 선수가 GTD, 그리고 루비오, 그리고 웨이드 선수가 아웃이고요. 인디애나는 마일스 터너 GTD, 그리고 할리버튼 두아르테 아웃입니다. 이 두 팀 간의 경기도 클리브랜드도 뭐 현재 4위가 어느 정도는 4위가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높은 확률로. 내일까지만 잡으면 이제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레달러만 출전해주면 네, 좀 손쉽게 잡을 것 같고, 인디애나는 현재 어차피 플레이오프가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 경험치 먹이는 라인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레달러만 출전을 해주고, 또는 이제 인디애나의 마일스 터너가 GTD인데 못 나와 준다면 네, 손쉽게 좀 클리브랜드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전 1, 2번 맞대결 클리브랜드 우세, 네, 3번 맞대결도 저는 클리브랜드 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5번 맞대결 전부 클리브랜드 우세입니다. 클리브랜드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9, 디펜시브 레이팅 118로 넷 레이팅은 플러스 1이고요. 페이스 95. 홈에서는 120, 118로 넷 레이팅이 플러스 2, 페이스는 93입니다. 5경기 승패 3승 2패, 현재 2연패 중에 있는 클리브랜드입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8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위, 3월 평균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5점입니다. 인디애나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3, 디펜시브 레이팅은 126, 넷 레이팅 마이너스 13이고요. 원정에서는 109, 127로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16입니다. 5경기 승패 1승 4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네. 3월 평균 득실점 마진 마이너스 6점인 인디애나고요. 클리브랜드 홈 성적은 30승 9패, 그리고 인디애나 원정 성적은 14승 25패.
뭐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클리브랜드가 2승 1패를 우세하고 자레 델런 선수의 출전 여부가 좀 계속 좀 걸리네요. 자레 델런만 출전을 해 주면 그냥 시원하게 클리브랜드 마행 추천드릴 텐데 이게 뭔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홈에서 30승 9패고 인디애나가 지금 정상적인 마일스 터너만 안 나와 주면 자레 델런이 만약에 못 나오더라도 괜찮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클리브랜드 일반승 그리고 클리브랜드 쪽으로 마이너스 11.5의 핸디가 있는데 클리브랜드 마헨 그리고 언어버 기준은 229.5인데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저는 풀마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입니다. 내일 기대되는 빅매치 중 하나죠. 전체 1위 동부 1위의 미러키, 전체 3위 동부 3위의 필라델피아입니다. 네, 지로 할러데이, 그로이슨 앨런, 크리스 미들턴, 야니스 아테투쿤보, 보능 로페즈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미러키고요. 제임스 하든, 타이리스 맥시, 토바이스 해리스, PJ 터커, 조엘 엠비드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필라델피아입니다. 미러키는 제본 카터 GTD 그리고 마이어스 레너드랑 타나시스 아테투쿤보 아웃인데 마이어스 레너드랑 타나시스는 어차피 가비지 멤버라서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제본 카터 선수의 GTD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결정자는 없습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필라델피아의 우세. 하지만 주루 할러데이가 제이미스 하든을 수비만 잘해줘도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전 2번 맞대결은 필라델피아 우세. 3번 맞대결도 저는 필라델피아 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반반. 4번 맞대결은 미러키 우세. 5번 맞대결은 저는 엠비드 이제 필라델피아 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일은 당연한 얘기지만 야니스를 막을 수 있는 수비수가 필라델피아에 있는지 그리고 제임스 하든과 야니스를 막을 수 있는 수비수가 미러키에 있는지거든요. 근데 최근이 아니고 항상 그랬지만 필라델피아의 PJ 터커 선수가 야니스 선수를 사실 되게 잘 막고 있습니다. 네, 항상 잘 막아줬기 때문에 내일 당연한 얘기지만 지로 할러데이가 제임스 하든을 억제하고 PJ 터커가 야니스를 억제한다면 나머지 선수들의 이제 싸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무조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두 선수를 떼고 봤을 때에는 필라델피아가 좋아 보이는 게 맞거든요. 브룩 로페즈가 D4급의 수비를 자랑하지만 완전히 그 리스트릭트 에어리어 안쪽 그 인사이드 쪽에서의 수비가 강점이 있지 림에서 멀어질수록 수비는 그렇게 막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엠비드는 외곽 슛을 잘 던질 수 있는 빅맨이라서 스텝도 좋고 저 맞대결에서 일단 무조건 조엘 엠비드가 유리할 걸로 보이고 그리고 토바이스 그 타이리시 맥시라고 하는 선수가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드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필라델피아가 좀 유리한 경기라고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9, 디펜시브 레이팅 123, net 레이팅은 마이너스 4고요. 페이스 104. 홈에서 98, 141로 얼마 전에 시원하게 진짜 보스턴한테 처발렸죠. 와, 근데 제가 그 경기 보면서 너무 심하다 생각할 정도로 선수들이 좀 집중도 못하고 하던데 네. 아무튼 좀 아쉬웠던 경기고요. 5경기 승패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16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3위로 공격보다는 수비가 더 좋고요. 3월 평균 득실점이 플러스 4점입니다. 네, 필라델피아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8, 디펜시브 레이팅 122,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4. 원정에서는 112, 124로 넷 레이팅 마이너스 12입니다. 페이스 94, 97입니다. 5경기 승패 2승 3패 현재 2연승 중에 있고요. 제임스 하든 선수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원정에서 진짜 최근에 좋지 못했죠. 근데 그 구간에 또 조엘 엠비드가 그 무리를 하면서 조엘 엠비드 선수도 지금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는 참 너무 어렵네요. 친 필라델피아도. 성적은 너무너무 좋은데 저 두 선수한테 가했던 부하가 너무 컸고 플레이오프 때 그 마일리지가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4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8위. 네, 3월 평균 득실점 맞이는 플러스 8점으로 순위 말고는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좋습니다. 3점 슛도 1위, 필드골 성공률도 7위거든요. 이렇게 홈 성적은 30승 8패, 필라델피아 원정 성적은 23승 15패.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필라델피아가 2승 1패로 우세합니다. 저는 필라델피아가 승리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미러키 벅스 쪽으로 마이너스 4.5의 핸디가 있는데 저는 필라델피아 프렌 그리고 언어버 기준을 232.5인데 저는 이거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필라델피아가 승리할 걸로 예상하지만 지금 필라델피아 프렌 추천 못 드리는 게 내일 뭐 갑자기 뭐 GTD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결정자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언어버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양팀 득점력은 사실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차라리 오버가 낫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내일 추가 결장자 없고 그대로 현재로 나온다면 필라델피아 프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결장자나 이런 거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필라델피아도 현재 동부 3인데 막 어거지로 막 엄청나게 이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계속 이제 부상 그 제임스 하든과 조엘 엠비드에 대한 부상이 계속 나오고 얘기가 기사로 나오고 있어서 무리 안 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결장자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3번째 마지막 경기는 이제 조금 전의 경기가 동부 좀 빅매치였으면 지금은 또 서부 빅매치입니다. 덴버 너게츠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전체 3위 서부 1위의 덴버, 전체 11위 서부 5위의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와, 언제 서부 5위까지 올라갔습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골든 스테이트. 자말 머레이, 켄타비어스 칼데일 법,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에런 고든, 니콜라 요키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덴버고요.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난테 디비첸조, 드레이먼드 그린, 케번 루니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골든 스테이츠입니다. 덴버는 머레이, KCP, 마포주, 요키치, 은나지 선수 GTD 여러 선수가 GTD에 걸려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저는 덴버는 사실 내일 잘하면 안 나올 수도 몇 명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뭐 꼭 이겨야 되는 경기는 아니거든요. 물론 멤피스랑 승차가 얼마 안 나긴 하는데 네, 뭐 꼭 나와야 되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골든 스테이츠는 이거달라 위긴스 제롬만 아웃이고 GTD 걸려있는 선수 없습니다. 골든 스테이츠는 이건 뭐 잘하면 진짜 뭐 4위까지는 어려워도 그래도 아무튼 5위를 굳건하게 할 수도 있을 거라서 골든 스테이츠도 웬만하면 이기고 싶겠죠. 덴버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2, 디펜시브 레이팅 109, net 레이팅은 플러스 3이고요. 페이스 96. 홈에서는 113, 110으로 net 레이팅 플러스 3입니다. 5경기 승패 3승 2패, 현재 2연패 중에 있는 덴버고요. 요키치가 빠지는 경기를 다 졌죠.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3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15위로 수비보다는 공격이 더 좋고요. 외곽슛 성공률이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3월 평균 득실점은 111, 111로 득실점 마진 0이네요. 골든 스테이트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8, 디펜시브 레이팅 111, net 레이팅 플러스 7. 원정에서는 128, 125로 net 레이팅 플러스 3입니다. 5경기 승패 4승 1패, 현재 2연승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12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18위, 3점슛 성공률 38%, 네, 필드골 47%, 네, 어시스트 턴오버 29개, 16개고요. 3월 평균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2점입니다. 덴버 홈 성적은 32승 7패, 골든 스테이트 원정 성적은 9승 29패.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덴버가 2승 0패로 우세하고요. 저는 일반 승패는 뭐 전부 다 나온다면 덴버가 이길 걸로 보고 있고, 네. 덴버 쪽으로 마이너스 2.5의 핸디가 있는데 덴버 마헨 그리고 언어버 기준은 233.5인데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전자가 일단은 뭐 다 나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덴버가 워낙 많이 GTD가 걸려 있어서 이 경기도 내일 이제 뭐 최종적으로 결정자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전부 다 나온다면 덴버 일반승, 뭐 덴버 마헨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풀마인 언어버 중에는 풀마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3경기 지금부터 진행해 봤고요. 지금 시즌 막바지로 오면서 뭐 이제 시즌을 그냥 끝내는 팀들도 있고 뭐 시즌 이제 마지막 플레이인 토너먼트 가기 위해서 좀 이제 빡세게 하는 팀들도 있긴 한데 좀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결정되는 선수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해서 이제 내일처럼 이렇게 좀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경기다 결정자를 다 못 보고 가야 되는 경기들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최대한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